자, 안녕하세요. 오천조TV입니다. 25년도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해서 지금까지 오천조TV에서 경매만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매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에 이슈되는 판결문도 같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유튜브의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문 읽어드릴 거는요. 버스 기사가 승차하려는 승객 발이 끼인 채로 5m 전진한 후에 이제 구호 좋지 않고 출발해서 이주 진단을 받고 또 특가법 구호 조치 안 하고 특가법 도주 차량으로 고소가 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거를 행정 소송으로 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된, 그래서 버스 기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런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을사년 작년 한 해는 연말에 뭐 전국이 말이 아니었죠. 같이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은 그런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에 인가받은 매수 대리도 하면서 또 PNK 리더스 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도 하고 또 행정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버스 기사가 승객의 발이 끼인 채 5m를 출발해서 상해 2주 입히고 구호 조치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신고가 돼서 검찰에서는 합의가 됐고 또 피해가 경미하고 또 이렇게 5m 끼인 채로 출발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어,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우리 보통 진단서 들어가면 2년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일종 일반하고 또 일종 대형까지 취소돼서 운전면허를 버스 운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은 피고가 경찰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런 판결 주문 사항이고 이렇게 우리가 복잡할 때 항상 전방 후방 뭐 조심하고 운전하셔야 되겠죠. 이제 처분의 경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원고는 주식회사 땡땡땡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역에서 이제 운행 중에 이제 코로나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마스크를 안 쓰고 타길래 승차 거부를 했습니다. 승차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피해자 승차 거부를 했더니 얘가 억지로 타려고 하다가 버스가 출발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호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 대형, 일종 보통 다 면허가 취소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일종 대형까지도 면허가 취소되면 되면 되면 지금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으나 그 다음에 기각당하는 재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경매도 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법원에 수원법원장에게 인가받은 매수신청 대리인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 사무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 출입국, 외국인들 출입국 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민사, 형사, 사회적 이슈되는 행정, 상법, 뭐 그 다음에 뭐 출입국 관련한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부분들, 부동산에 관한 소송, 판결,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례나 하급심 판결을 제가 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그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원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성인 1명, 학생 2명, 피해자의 친구 DE를 탑승시킨 후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탑승하려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고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였다. 피해자는 버스 앞문이 닫히기 직전 뒤늦게 왼발을 올려놓아 문에 끼인 상태가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운전석에서는 탑승 계단의 맨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둔탁한 소리가 나자 차문을 열면서 5m 정도를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려고 뛰어왔으나 원고는 승하차 금지 지점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다시 출발하였다. 그렇게 해서 원고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발이 문에 끼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다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뛰어오는 피해자가 직전의 버스 출발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버스에는 10여 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린 사람은 없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도 원고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먼저 탑승했던 피해자의 친구인 D는 경찰에서 버스 기사가 문을 닫으려고 하여 제가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버스에 탑승했으며 뒤따라 E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무릎을 만지며 아파하였고 버스가 잠시 멈추고 피해자가 앞문으로 다시 왔는데 버스 기사가 왜 발을 넣었나 라는 말을 하였고 소리를 치더니 문을 닫고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버스 내부의 CCTV에 의하면 먼저 탑승한 D는 뒤이어 탑승한 E와 함께 바로 버스의 뒷부분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원고가 문을 닫으려고 한 상황은 볼 수 없었으며 D 및 승객들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D가 원고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다거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는 등의 사정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의 상해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이제 이 내용이 알고 도주 출발했느냐, 구호조치 안 하고 출발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문이 끼고 우리가 문이 끼고 문을 다시 열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얘는 인도로 올라갔고 누가 봐도 다친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했고 우리가 진단서만 들어가면 면허 취소가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이분은 버스 기사인데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합의도 됐고 또 이렇게 내가 특가가 아니다, 도주 차량 아니다,
구호 조치하지 아니한 게 아니다. 이런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제받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한 이런 거를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구제받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설날 25년 활기찬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